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용성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성입니다. 먼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과 관련된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1989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현재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등 112개 회사가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은 2개 본부, 그다음에 7개 팀, 그다음에 총 27명의 임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벤처 투자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벤처 투자의 그 활성화를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명한 스타트업들과 회원사 간의 투자를 저희가 중개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보다 벤처 산업이 발전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산업의 인력 확충 방안을 위해서 연수원을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좀 벤처 캐피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 저희 벤처 캐피탈 산업이 무엇인지를 좀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투자 회사이면서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저희가 되게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재무 상태보다는 미래 경영 능력을 평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육성을 시키고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이윤을 내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금융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시장이 좀 더 벤처 캐피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해외 시장 얘기도 살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 기업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또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이 기업 초창기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유치를 해서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 기업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 벤처 캐피탈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해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좀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국내 벤처 캐피탈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 그 국내 벤처 캐피탈 업계는요, 정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 굉장히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 신규 투자가 2조 원을 넘은 이후에 작년에 2조 3,800억이라는 투자를 이뤄내서 신기록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펀드도 2014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4조 4천억이라는 그런 펀드를 결성해서 역시 그 신기록을 이뤘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어떤 산업군에 최근에 좀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입장으로서 좀 관심이 가세요? 작년, 재작년에는요, 바이오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2016년에 저희 투자 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작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ICT 쪽으로 저희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IoT나 AI나 이런 4차 산업 쪽으로도 저희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 정부는 사실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벤처 업계 그리고 캐피탈 업계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벤처 캐피탈 업계가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서요. 벤처 관련 제도와 환경을 혁신하는 전면 개편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3년간 10조 원을 만들 거라는 그런 혁신 모험 벤처 펀드를 발표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4조 4천억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혁신 모험 펀드가 금년에 이제 2조 8천억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혁신 모험 펀드를 근간으로 해서 금년에도 한 4조 정도가 저희가 펀드를 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충분한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인해서 금년에 최초로 3조 원 투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벤처 붐이 막 일었던 흔히 이야기하는 벤처 1세대 네. 그때가 막 붐이 일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쪽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저 버블이 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직원의 그 수준도 상당히 좀 낮았었고, 그다음에 모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투자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IT 투자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그다음에 뭐 O2O 비즈니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투자 인프라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O2O나 이런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산업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차 산업 쪽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그쪽에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 역시 저희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산업의 전체적인 그런 그 밸런스를 뭐 이렇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바이오 투자도 역시 뭐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인 펀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펀드 출자자별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벤처 투자는요, 보통 그 투자 활동의 90%가 그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 펀드의 그 출자하는 기관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투자 규모 확대가 그 벤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 전반적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반 법인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데서도 벤처 펀드에 출자를 많이 하면서 벤처 투자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모태펀드나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제외한 민간인 출자자 비중이 최근 5년간 50% 정도였는데요. 최근 작년에 들어서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경이적인 그런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출자 금액 기준으로 24%가 늘어나는 그력도 달성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부 차원의 그 정부 주도의 그런 이 펀드에서 민간 주도로 펀드가 지금 바뀌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투자 제도를 사실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겠다 예.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벤처 투자 촉진법 네. 이야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고 또 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지난달 말에요, 홍종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벤처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벤처 투자 촉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벤처 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민간 중심의 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벤처 투자와 관련된 그런 규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었던 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펀드 설정이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는 등 투자 규제가 풀리게 되어서 저희 투자가 확대가 되고 벤처 캐피탈의 자산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그 수년간 우리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정부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왔는데 그런 대부분의 저희 의견들이 정부에서 수렴이 된 굉장히 그 관계자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벤처 투자 촉진법으로 인해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기술금융이라는 그런 새로운 금융의 이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규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산업군도 다양해지고 네. 이런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느끼시기에 가장 많이 규제가 완화됐다. 이 규제가 없어져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규제 중에요. 저희 그 이제 모태 펀드의 출자가 꼭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벤처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모태 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 펀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벤처 펀드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롭게 됐다든지 그다음에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원활해지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 펀드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 투자 비율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룰이 생겨서 저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예. 규제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금 회수를 이제 어떻게 예, 하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자금 회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좀 이렇게 바뀌게 됐다. 또 어떻게 좀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예.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벤처 투자는 그동안 그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규모는 매년 저희가 투자라든지 그 펀드 규모가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회수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회수하는 그 규모를 볼 때 IPO라든지 M&A가 제일 커야 되는데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저희는 상환이라든지 구주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회수를 했고 나머지 M&A라든지 그다음에 IPO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그 회수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 투자 그 선순환 구조에 약간 그 병목 현상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건 뭐 M&A 활성화, 또 네. IPO 활성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금 회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정부에서 M&A 활성화, 또 네. IPO 활성화 네. 어떻게 보면 네. 코스닥 활성화랑 좀 비슷한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 네,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핵심은요. 정부가 각종 규제 그 완화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M&A 시 뭐 세액 공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차원의 그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그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세컨더리 펀드 그 규모를 크게 뭐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회수 전용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앞으로 벤처 그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저도 예. 사실 좀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그 벤처 업계에서는 벤처 캐피탈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네. 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예. 간혹가다 들었습니다. 예, 특히 뭐 우선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네.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벤처 투자자라는 게 이제 모험적인 투자이긴 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시장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심사도 까다롭게 하기도 하지만은 투자할 때도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창업 철학과 자부심 있는 벤처 기업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나 불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우선주라는 게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저희가 상환을 받는다거나 또 보통주로 우리가 전환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의 차이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축적된 이익 잉여금 범위 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자는 자기의 지분을 넓힐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자한테만 그런 유리한 그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대부분의 투자가 우선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의 60% 정도가 우선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실 이쪽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회장님께서 투자를 결정하실 때 회장님만의 뭐 기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그 투자를 하려면 한 4가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캐시플로우,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영자의 그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이제 4가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우선 그 시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최소한도 그 규모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장이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을 보면은 기술은 그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지만이 저희가 기술 기업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벤처 기업들은 항상 그 이 디폴트 리스크에 지금 항상 이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금 흐름을 저희가 항상 그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까지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경영자의 능력은 중소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생사를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중요한 그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그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열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죠. 이 맞습니다. 가상화폐가 관심을 받는데 이제 이 배경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신기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신기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신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일부 벤처 캐피탈들이요,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된 그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들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일부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과열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과열되고 좀 투기 장화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흐려졌다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어떤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그걸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분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차세대 금융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요, 진 면목이 가려져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 차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제책을 마련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통신 보안 그런 금융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 산업은 좀 육성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투자를 받느냐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해오셨으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하면 투자를 받기 좀 수월하다. 뭐 이런 좀 생활 팁, 창업 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희 벤처 캐피탈들이 청년 창업 펀드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만든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확대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도덕성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까 제가 기업을 투자할 때 봤던 4가지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팩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이 펀딩을 받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앞서 얘기하신 것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분야에다가 자기가 일단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좀 유니크한 기술을 일단 최초에 할 때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초기 기업들은 뭐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작은 면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열정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협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좀 앞으로 올해 또 1년 동안 협회를 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몇 년간 급격하게 크고 있는 우리 벤처 캐피탈 산업에 있어서 항상 그 뒤에는 저희 협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앞으로도 위원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저희 우리 업계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중소벤처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을 지금 보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벤처 캐피탈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이 되면서 저희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보다 배로 늘려갖고 저희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크게 힘을 쏟을까 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보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저희가 메신저로서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을 지금 계속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투자 규모 3조 원, 그다음에 우리 누적 운영 자산 30조 시대를 곧 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전문 인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전문 인력이 되려면 뭐 전공은 상관없는 건가요? 예, 물론 전공은 저희가 우리 업계에서 보통 보면은 한 60대 40 정도로 이공계통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계통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보통 저희 업계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이제 산업계에서 일단 라인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소에 있든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벤처캐피탈 전문가 과정을 들으면은 훨씬 더 적응하는데 좀 빨리 적응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더라도 여기 저희가 보통 6개월짜리 전문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또 역시 일하는데 그렇게 지장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올해 벤처 캐피탈 업계에 가장 큰 수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그동안 수건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각종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규제들이 요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발표한 벤처 생태계 혁신 방안 중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규제들이 이제 대부분 풀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비전 예. 정도만 남아 있으신 건가요? 중장기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이 하나의 지원 기관으로서만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요번에 벤처 투자 촉진법 상으로 기술 금융의 어떤 이 획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금융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기술 금융이라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업계의 굉장히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오늘 저를 통해서 벤처캐피탈이라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음식 배달이나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런 앱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또 최근 보시는 영화의 흥행작들은 대부분 저희 벤처캐피탈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초기에는 저희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도 대부분은 저희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요. 새로운 산업에는 저희 벤처캐피탈이
항상 뒤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듯 벤처캐피탈은 각 산업 전반을 통틀어 벤처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부터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 중견 기업까지 저희 그 벤처캐피탈을 디딤돌 삼아서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벤처캐피탈 업계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영화관에 가거나 뭐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벤처캐피탈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지금까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현황과 또 창업한 사람들이 투자받는 것까지 이용성 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와이 인터뷰 더 CEO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